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따뜻한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려 최고 26도 안팎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나가실 때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기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는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해가 뜨면 안개는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한편 오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계속 일교차가 커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긴 연휴가 시작되는 개천절 비가 내린 뒤에는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5 세계유산축전 경주 역사유적지구 행사가 10월 3일까지 열립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양동마을 등 경주 지역 세계유산을 무대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유산축전이 천년의 빛 세대의 공존이란 주제로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개방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불국사 일주문을 출발해 평소에는 지나갈 수 없던 청운교와 백운교를 통해 불국사에 올랐고 불국사 경내에서는 탑돌이 행사도 열렸습니다. 평소에 못 걸어봤던 백운교와 청운교를 걸어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보호를 위해 출입을 통제해온 석굴암의 내부도 개방돼 참가자들이 동틀 무렵 특별한 명상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공연과 또 행사, 야간 걷기 투어 같은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경주 지역의 문화유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봉황대에서 신라 향가와 국가무형유산인 서용무가 어우러진 창작 공연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고 양동마을에서 즐기는 야별행과 군항사 음악회, 고택마을 밤마실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세계유산축전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전국의 세계유산을 무대로 열리고 있고 지난 6년간 19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사흘간 월정교와 봉황대, 쪽샘지구 일대에서 2025 제52회 신라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월정교 수상 특설무대에서 화백제전 창작 공연이 펼쳐지고 드론쇼와 대규모 불꽃쇼가 함께하는 영원의 빛 신라도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봉황대 일대에서는 거리예술과 청년 창작 활동을 결합해 공중극과 서커스, 연극 등 45회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쪽샘지구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12개국 예술단이 참여한 실크로드 월드 페스타도 열립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영덕에선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3박 4일간을 걸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즐기는 하이킹 대회가 열렸는데요. 특히 영덕처럼 바다와 산, 강을 모두 걸을 수 있는 코스는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아 참가자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전국의 도보 여행 마니아들이 경북 대표 바닷길인 영덕 블루로드로 몰려들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이더 하이커스 대회가 올해는 영덕에서 열린 겁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공원의 아름다운 바닷길은 가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내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영덕에 이제 바닷길을 걸으면서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요.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이랑 친해지면서 걷는 거를 기대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만나는 산속 오솔길은 트레커의 본성을 일깨워 걷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해질 무렵 도착한 야영지는 형형색색 텐트 물결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조명이 더해지면서 그림 같은 야경을 연출합니다. 자연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제 고생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그 추억 쌓는 게 좀 묘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서의 진달래 심기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생태계 복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행에 동참했다는 값진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산불로 좀 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된 어떤 분위기를 좀 극복하고 활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젊은 층을 좀 유도해서 블로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두 300명이 참가해 3박 4일 60km와 2박 3일 50km 두 코스로 진행됐는데 참가 신청은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바다도 있고 또 영덕에 그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또 풍력발전단지가 워낙 이색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바다 풍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멋진 모습들이 좀. 이번 대회를 통해 영덕은 블루로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 문화를 연계해 도보 여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제60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경북 선수단이 우승을 차지하며 6년 연속 종합 우승과 학생부 8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경북 선수단은 45개 직종 137명이 출전해 금메달 7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3개 등 총 84개 부문에서 입상하며 합산 점수 1,835점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경기도와 함께 보유했던 5연속 공동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불 발생 188일 만이었는데요. 특별법 통과와 함께 경상북도는 피해 마을을 재건하고 개발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 청송, 영양을 지나 동해안에 있는 영덕까지 삽시간에 번진 경북 초대형 산불.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0만 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만 5천여 명. 피해액은 1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주택 복구율은 아직도 0.28%,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피해 규모는 막대한데 기존 재난복구 체계에선 지원 범위와 수준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산불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산림 재난과 관련한 특별법으로는 처음입니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경상북도는 피해 마을 재창조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마을 전체가 불탄 24개 마을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재건에 들어가고 청송 달기 약수터와 영덕 노물리 성리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관광지역 명품 마을로 개발됩니다. 또 공동 영농 모델과 산림 경영 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단지 등 무너진 농업 기반 복구 사업도 진행됩니다. 경상북도는 산불로 무너진 공동체를 살리고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5대 분야 38개 전략 사업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피해 지역의 산불 대응과 예방, 산림 대전환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산지 개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창출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안동의 산림 휴양 복합단지를, 의성의 복합 산림 경영특구 시범단지와 스마트 과원을 조성하고 청송의 골프 레포츠 단지, 영양의 1월산 숲속 호텔, 영덕의 리조트와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위원을 통해 추가 확대하고 작은 보상과 지원이라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기대 속에 통과된 산불특별법이 사라진 마을을 되살리고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호남 산불 망언을 한 김정재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정재 의원이 지난 25일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투표 당시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발언으로 자연재해를 지역 감정과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현안과 함께 불법 자금을 전달받은 내용의 보고서가 발견돼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의혹도 있다며 김 의원은 석고 대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군위군 팔공산 자락에는 70만 제곱미터 넓이의 산지 정원 사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색의 공간이라 반가 사유상에서 사유원을 따왔는데 이번에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할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유원에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조경과 예술인이 빚어낸 건물과 숲에 소나무, 배롱나무, 모가나무가 가득합니다. 세계적 건축가 알바로 시자의 소요흥과 소대, 내심낙원의 숭요상의 명정, 현암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지는 오래입니다. 여기에 사유원의 가장 높은 해발 400m 지점에 공연장 심포니 6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 안드레아 리베라니가 코팅한 녹슨철 코르텐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강철과 자연의 텐트라는 콘셉트처럼 소규모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한 관람석 250개 규모입니다. 사유원에는 국내외 유명 건축가의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축가의 건축물이 또 이 팔공산의 배경과 또 공연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이벤트들을 앞으로 많이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0월에 세계 신화위 축제, 오페라 갈라 콘서트, 재즈 콘서트, 아카데미 등의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유원은 대구 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명품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간송미술관과 유명 호텔 등과 손잡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포항시 죽장면 일광리에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입에 대비한 과수노지 스마트팜이 준공됐습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1.6헥타르 규모에 조성된 과수 스마트팜은 센싱 장비, 관수 관비 시설, 친환경 병해충 방제 시스템 등을 갖췄습니다. 시설은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농작업 무인화,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울진군이 악성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민원 전화 통화 권장 시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 통화가 15분을 넘으면 종료 예고가 안내되고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통화가 끝납니다. 또 통화 중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이 발생하면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종료됩니다. 포항축산농협이 직영하는 한우프라자 인덕점이 어제 개점했습니다. 한우프라자 인덕점은 달전점과 장량점에 이은 세 번째 매장으로 사업비 56억 원이 투입돼 1,800제곱미터 부지의 단층 건물로 건립됐습니다. 포항축협은 축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농가 소득 안정, 건강한 먹거리 공급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따뜻한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려 최고 26도 안팎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당분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나가실 때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기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는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해가 뜨면 안개는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한편 오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이어지다 차차 거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5도, 김천은 12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26도, 김천은 2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오늘 14도, 문경은 13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4도, 문경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계속 일교차가 커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긴 연휴가 시작되는 개천절에는 비가 내린 뒤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